드라마 플렉스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사식당에서 할머니는 1인분은 안 받는다는 대사가 나오고 있었죠. 또한 현금 결제만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상월 할머니가 이렇게 운영했던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 미지가 미래에게 붙임머리를 붙여주었다고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미래는 이미 미지의 방에 와 있던 것을 다시 보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사와 상월의 숨겨진 이야기와 충구의 진짜 계획, 그리고 세진과 미래의 오해까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먼저 상월 할머니가 로사 식당에서 1인분을 팔지 않았던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요즘 밥값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보통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 하고 있죠. 30년째 운영 중인 로사 식당은 여전히 독특한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1인 손님 금지에 포장이나 배달도 금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한 건 술 절대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만 받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이쯤 되면 정말 장사를 할 생각이 있는 걸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여기엔 단순한 고집이 아닌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확실히 이런 운영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상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 올렸던 내용인데 먼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요양병원에서 매달 21만원의 현금을 수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전 저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할머니가 요양병원 직원에게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남자인 것이죠. 바로 로사의 아들이 입원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상월은 원래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상월은 로사의 신분으로 재탄생합니다. 바로 로사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요양병원에서는 직계 가족만이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로사를 대신해 가짜 로사가 되어 법적 가족 행세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상월은 로사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로사의 아들을 책임지려 했던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법적으로 지우고 대신 로사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인생을 택한 거죠. 아시다시피 상월 할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으니 후견인 제도 역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상월 본인은 사망 처리가 되어 있기에 카드나 금융활동을 전혀 할 수 없던 걸로 보여지죠. 그렇게 현금만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인분을 팔아서는 가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월 할머니가 만약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배달까지 운영할 수도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할머니가 현금만 받고 1인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로사의 아들을 챙겨주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건물을 팔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던 것이죠. 건물주가 로사이고 상월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될까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로사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던 진짜 로사처럼 손님들이 술을 먹고 집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봐 술을 안 파는 듯 보여집니다. 이번에 병원 측에서 가족이 아니어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상월 할머니는 이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호수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이 친구가 나타나는 바람에 호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미지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호수 집에 머무는 듯한 미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지가 서울에 머무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 미래의 머리를 미지가 붙임머리를 해주었다는 내피셜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여러 번 다시 돌려보니 이미 미래는 서울에 돌아왔던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래는 사실 세진에게 공사를 퇴사하고 함께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미래는 이장에게서 세진이 미국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미래는 그 소문을 듣고 실망해서 곧바로 미용실에 가서 붙임머리를 하고 서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예고편에 나온 미래와 미지가 있는 공간은 바로 서울의
미래의 집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침대와 커튼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자세히 보니 이미 미래의 머리는 붙임머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미지는 태희와 만났고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는 방에 들어가는데 미래가 와 있던 것이죠. 또한 왜 싸워야 하냐고 화를 내는 미래의 모습이 나왔는데 미지가 보여준 수연의 엽서를 보고 마음이 바뀐 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엽서의 주인공이 수연이라는 근거는 이미 이전 영상에 다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이미 박상영은 선물을 다 줬던 것이 드라마에 나왔는데 그날 S와의 이니셜이 써있던 엽서가 미래의 책상에 있었지만 이는 수연의 엽서였고 박상영은 자신의 딸이 골라준 거라면서 머리핀을 미지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연의 사연을 태희에게 들은 미지는 미래에게 그 엽서를 전달해 주었고 다음날 출근을 한 미래는 지문을 무사하게 찍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래가 서울에 다시 온 것도 잘못된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세진이 미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이번 회차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세진은 서울로 간다는 미래에게 줄 책들을 고르다가 한 남자가 세진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이미 미래가 다니는 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자이면서 세진의 동업자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래의 모든 일이 마치고 나면 미래는 공사를 그만두고 세진과 같이 일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또한 이 드라마의 최대 빌런이죠. 이 친구는 노사식당의 주인이 상월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묘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노사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말이죠. 이 친구와 호수가 노사 식당 문제로 다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에는 늘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상식적이지 않았던 노사 식당 주인을 의심하고 파헤쳤던 이 친구는 호수에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사 식당을 팔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호수를 지적하며 그게 문제라며 선을 넘지 않는 호수가 문제라고 말이죠. 결국 본인이 유미래와 식당 주인을 돕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호수는 충고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상월 할머니에게 식당을 팔지 않는 진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고는 노사 식당에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이었던 호수가 친한 후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충고가 이미 호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충고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호수를 자연스럽게 상월 할머니가 손절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이죠. 이미 미지에게도 식당 자리에 경전철이 들어선다는 대회비까지 흘려주었고 할머니가 식당을 팔지 않는다면 미래가 대회비를 흘렸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용할 방법까지 마련한 듯 보여지는데요. 이미 이 친구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을 것만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한 10시간 정도를 드라마를 다시 봤는데 재미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프닝에 나오는 고민형을 보시면 미래 자리에만 고민형이 있는 모습인데요. 1화 어린 시절 미래와 미지가 함께 있던 장면에선 고민형 2개가 의자 위에 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미래와 미지가 함께 시골에 있던 7화의 오프닝은 고민형 2개가 의자 위에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의자 위에 놓여있는 곰은 시골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듯 보여집니다. 아마도 둘 다 서울에 있는 9화에서는 고민형 2개가 안 보일 듯 보여지는데요. 다음 회차에 유심히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